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한국이 가진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금사라기 땅을 일본이 빼앗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 되며 이곳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만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해당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있는 땅은 바로 칠광구입니다. 여기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물론 파봐야 알겠죠.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것도 무려 4천조 원에 달하는 값어치입니다. 1968년 UN 아시아 개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동중국해 대륙붕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지 탐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보고서에서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참 뒤인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칠광구 해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가 노다지라는 보고서가 나오니 1970년 박정희 정권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칠광구를 우리 땅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이 칠광구가 한국과 일본의 해역에 묘하게 걸쳐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로부터 칠광구까지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으니 여기 우리 땅 이렇게 우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칠광구와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칠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 600m 깊이의 거대한 바다 골짜기가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칠광구에 대한 소유권이 불리해진 일본은 우리나라의 개발을 함께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이던 당시는 한창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느라 일본에게 빌린 돈이 많았고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의 제안에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78년 한일 양국은 칠광구를 공동개발한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반씩 나누자는 내용이었죠. 당시 우리는 국제법적인 근거만 있었지 막상 석유를 탐사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 일본의 조약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칠광구의 이름도 조인트 디벨롭멘트 존, 줄여서 JDG, 즉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개발을 거부해왔습니다. 조사와 개발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이 칠광구를 빼앗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동해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특히 시골 지점이 칠광구 쪽이어서 한일 간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케이 신문과 후지뉴스 네트워크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대 석유 천연가스 개발업체인 임팩스는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시마네현과 야마구치현 앞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상업화를 위한 시골 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임팩스는 상업화할 수 있는 매장량이 확인되면 2032년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인데요. 시골 장소는 시마네현 하마다시에서 약 130km, 야마구치현에서 약 150km 떨어진 지점이며 수심은 240m입니다. 임팩스 측이 공개한 지도를 보면 시골 장소는 경북 경주시 해안에서 동쪽으로 대략 150km 거리에 있는 지점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는 독도와의 거리와도 비슷한 수치인데요. 사전 조사에 따르면 임팩스는 이곳에서 매년 일본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1.2%에 상당하는 93만 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해양석유 천연가스 개발이 추진되는 건 니가타현 앞바다에 있는 이와후네오키 유전가스전에서 1990년에 생산을 개시한 후 30여 년 만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천연가스 자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경제 안보 차원으로 시작했다는데요. 사업비는 330억엔, 하나 약 3,470억 원을 투입하며 임팩스와 함께 경제산업성이 주무관청인 독립행정법인 일본석유 천연가스 금속 광물 자원기구가 절반씩 출자합니다. 일본은 전체 천연가스의 97.8%를 수입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자급률은 2.2%에 불과합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시구를 두고 현재 세계에서 원유나 액화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천연가스의 국내 자급률 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소량이라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경제와 안보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탈탄소를 위해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향후 많은 활용이 예상되는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의 국산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발 추진에 대해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탈탄소 추세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한국도 제7광구를 탐사할 명분을 일본 스스로 제공하네
흥분할 것 없이 7광구에 출동하자. 한국은 독도 부근의 자원 개발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일본은 독도 자원이 최종 목표이다. 7광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7광구 개발로 맞대응이 정답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과 맺은 한일 공동개발구역 조약에 따르면 한쪽이 개발에 나서면 다른 쪽도 자동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개발 결과로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추하게 되면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설사 일본이 시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반반 나눠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7광구에 대한 한국의 호재 소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작년 2월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가수전 인근에서 새로운 석유와 천연가스 발굴을 위해 덴마크의 해양시추 회사인 덴마크 머스크와 함께 동해가스전 인근에 탐사를 하게 되는데요. 탐사 결과를 인터뷰한 국책기관의 해양 전문가는 한일 공동개발구역 중 한국 쪽에 오히려 자원이 많이 묻혀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설사 이곳에서 가스를 채굴한다 해도 본토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비경제적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먼저 한국과 협업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도움 없이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하게 JDG에서 자원을 캐고 쓰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때 7광구 개발의 핵심인 한일공동개발구역 조약은 2028년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조약이 끝나기 3년 전인 2025년부터 한쪽에서 조약 파기를 원하면 파기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이 오히려 2025년에 협정을 파기하길 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쪽에 자원이 많다는 것을 조사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이상 공동개발이라는 협정은 철저히 한국에 불리합니다. 만약 한국 쪽 공동개발구역에서 석유나 천연자원을 캐내더라도 일본과 반을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정이 파기되면 파기되는 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하고 나설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는 한국, 일본도 모두 원하지 않지만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동중국해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불만인데 거기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해협 쪽에 중국 해군이 출몰하는 모습은 미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7광구에 대한 소유권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선 결국 미국과의 협상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쪽 JDG의 자원이 훨씬 많다니 놀랍다. 그걸 알기 전에 일본과 공동개발해버렸으면 일본에게 반을 떼줘야 했잖아. 차라리 일본이 그동안 개발을 거부한 게 다행이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일본이 현재 개발을 선언한 곳이 7광구와 아주 가까운 이상 먼저 공동개발에 대한 조약을 어긴다면 한국에게는 오히려 좋은 명분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러니 눈에 불을 켜고 일본의 행동을 지켜본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에게 한국의 소유를 분명히 하는 외교적인 행동이 꼭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